안녕하세요. 코레그로입니다. 오늘은 마늘 재배를 위한 준비 단계부터 파종 단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따라서 난지형과 한지형 마늘을 심게 되는데요. 참고로 난지형 마늘은 외래종으로 주로 겨울이 따뜻한 지역에서 재배하고요. 생육이 빠르고 마늘 쪽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매운맛이 약하고 저장성도 약한 편입니다. 이에 반해 한지형 마늘은 오래된 우리나라 재래종으로 주로 겨울이 추운 지역에서 재배하고 파종기와 수확기가 난지형 마늘보다 늦은데요. 이 겨울이 되기 전 싹이 나오는 난지형 마늘과 달리 한지형 마늘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싹이 납니다. 이 상대적으로 난지형 마늘보다 매운맛이 강하고 저장성도 더 좋은 편입니다. 이 마늘은 지역에 맞는 품종을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이제 가끔 지역에 맞는 품종 대신 원하는 품종을 재배하고자 하시는 분도 계신데 한지형 마늘을 난지에서 재배하면 구가 아주 작게 나오고요. 난지형 마늘을 한지에서 재배하면 동해를 받아서 생육이 매우 저조해지고 또 수확량도 크게 떨어집니다. 꼭 내 지역에 알맞은 품종을 선택하셔야 하고요. 이 모든 농사가 그렇듯이 마늘도 밭 만들기를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 마늘은 점토 또는 점질 양토에서 잘 자라고 수확물도 품질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사질토에서는 저장력도 떨어지고 마늘통이 잘 갈라지게 됩니다. 이 마늘이 점토, 점질 양토에서 잘 자란다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하지만 또 반대로 배수가 불량할 경우에는 품질이 떨어지고 병해충 피해가 증가하는데요. 이 배수가 잘 되도록 밭을 만드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늘의 토양 산도는 5.5에서 6.5까지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재배할 수 있지만 질소, 인산, 가리를 비롯해서 석회 흡수까지 고려하면 토양 산도는 6.5로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늘밭을 제대로 만들기 위한 토양 소독입니다. 이 연작을 하게 되고 각종 병해충 발생이 많다면 토양 소독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 태양열 소독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온도가 높고 토양에 수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장마 기후에 하시는 게 좋은데 이 과립 생석회를 뿌리고 그다음에 로터리를 치신 다음에 이제 투명 비닐을 피복하면 이 지온이 높아지면서 토양을 소독하게 됩니다. 이 실제로 한 데이터를 보면 태양열 소독을 한 곳이 마늘의 품질뿐만 아니라 흑색서금 균핵병의 발병률도 크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음은 약재에 의한 소독인데요. 약재가 이제 물과 반응해서 가스가 발생되면서 토양이 소독이 되는 건데 하지만 가스 피해로 인한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에요. 파종 한두 달 전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해야 되고요. 로터리도 2회 이상 해야 합니다. 실제로 토양 소독제에 의해 피해를 보시는 농가분도 꽤 많이 봤는데요. 이 점 유의하시고 토양 소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늘의 표준 시비량을 나타내는 표인데요. 이 퇴비부터 질소, 인산, 가리 공급을 위한 비료, 또 석회 시비량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석회 시비인데요. 이 밑거름을 할 때 가장 먼저 시비하는 게 바로 이 석회인데요. 이 토양 산도가 좀 낮더라도 작물을 수확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고품질 다수확을 위해서는 꼭 적정 토양 산도를 유지해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우선 석회는 퇴비와 질소가 함유된 복합비료와 만나면 가스가 발생되고 또 양분이 손실되기 때문에 단독으로 시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영상과 자료 등을 보시고 석회 시비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매년 석회를 넣으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적정 토양 산도까지 계량이 되었다면 3년 정도는 석회를 시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3년 후에 토양 분석을 하고 또 필요량만큼 다시 석회를 시비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시비 처방서에 300평에 200kg의 석회를 주라고 했는데 이제 100kg만 줬다. 이렇게 해서 토양 산도가 50%가 계량되는 게 아니고요.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시비량대로 주거나 몇 평에 몇 킬로 이렇게 어림잡아 주시기보다는요. 꼭 토양 시비 처방을 받으시고 필요량만큼 넣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물 공급입니다. 유기물 공급을 위해서 대부분 퇴비를 사용하실 텐데요. 이 부숙 상태에 따라서 살포 시기가 다르겠지만 토양 개량을 위해서 그리고 가스 피해 및 퇴비에 의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최대한 일찍 미리 뿌려주시는 게 좋고요. 최소한 파종 2주 전에 시비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기물은 토양에서 식물에 의해 소모가 되기 때문에 매년 보충이 필요한데요. 유기물 종류마다 사용량이 다른데 꼭 적정량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년 너무 많은 퇴비를 사용해서 토양 유기물 함량이 적정치보다 많이 높은 경우에는 오히려 퇴비를 생략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퇴비를 최소 파종 2주 전에는 시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퇴비의 부숙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한 달 전에 퇴비를 뿌려도 가스 피해 그리고 각종 병해충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퇴비를 뿌리고 최소 일주일 후에 밑거름을 위한 복합비료, 붕사, 토양살충제 등을 시비합니다. 이 마늘은 유황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염화가리보다는 황산가리가 함유된 마늘 전용 비료를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이 마늘 내병성을 강화시키고 또 품질 향상을 위해서 토양에 미량 요소도 보충해 주시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석회, 퇴비, 복합비료는 다 각각 따로 시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트랙터 대여 문제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 석회, 퇴비, 복합비료를 한 번에 넣고 로터리를 해서 마늘을 재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가스 피해가 더욱 심해지고요. 퇴비, 복합비료에 있는 양분도 많이 손실되게 됩니다. 그래도 석회는 3년에 한 번 정도 뿌리고 생각보다 안 뿌리시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랙터 대여 문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퇴비, 복합비료를 한 번에 시비하게 됩니다. 이때 석회가 없어도 퇴비와 복합비료를 한 번에 시비하게 되는 것도 더 많은 가스 발생과 복합비료의 양분 손실이 어느 정도 일어나게 되고요. 무엇보다 퇴비, 복합비료를 한 번에 시비하고 단시간 내에 마늘을 파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가스 피해는 물론 미구숙 퇴비에 의한 각종 병해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퇴비와 복합비료를 한 번에 시비하는 것이 물론 이제 관행적인 것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랙터 대여 문제 그리고 인력적,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점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저희 코리아그로는 더블인 엔텍 하이그린 11을 이제 권장드리고요. 이 더블인과 엔텍은 각각 퇴비와 복합비료를 대체해서 시비하는데 가스 피해가 없기 때문에 한 번의 시비 후에 바로 파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밭장만이 늦었거나 아니면 해마다 퇴비로 인한 가스 피해, 병해충 발생이 심하셨던 분께서는 이렇게 대체해서 사용해 보시길 권해드리고요. 다음은 좋은 씨마늘 고르기입니다. 우선 씨마늘은 크면 클수록 정비례로 수확량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너무 씨마늘이 크면 벌마늘 발생이 증가하기 때문에 한 지역 마늘은 4에서 5g, 난지역 마늘은 5에서 7g의 씨마늘이 적당합니다. 그 밖에도 씨마늘 폭이 좁거나 뿌리 부분이 좁은 것, 또 한쪽에 몇 개의 쪽이 붙어 있는 경우는 좋아한 씨마늘이 될 수 없으니 씨마늘을 고르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식거리에 따른 씨마늘 소요량입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한지형과 난지형 마늘의 줄 간격과 포기 사이 간격이 나와 있는데요. 마늘의 줄기는 곧게 자라기 때문에 비교적 밀식에 견디는 힘은 강합니다. 다만 밀식하게 되면 마늘통이 작아서 상품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상품성과 수량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제식거리로 줄 간격 20cm, 포기 사이는 10cm 정도가 알맞은 것으로 보이고요. 참고로 마늘 주산 단지별 제식 밀도를 정리하였으니까요. 내 지역과 나의 제식거리를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씨마늘 소독입니다. 각종 병해충 발생은 씨마늘을 통해서도 감염이 되기 때문에 건전한 씨마늘을 준비하셨다 하더라도 소독을 실시하는 게 좋습니다. 이 전용약재를 이용해서 약 1시간 정도 침지하고 그늘에 말린 후에 파종하면 되는데요. 이때 액티브를 함께 침지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이 초기 마늘이 뿌리를 뻗고 싹을 틔울 때 종자에 함유된 양분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 액티브를 함께 침지하시면 씨마늘의 양분이 보충되기 때문에 더욱 우수한 초기 생육을 기대할 수 있고 또 뿌리 활착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해 피해 감소에 더욱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보통 소독으로 침지하게 되는데 전년도에 흑색사금 균핵병 발생이 심했다면 이 침지보다는 이 벤레이트 T 수화제를 씨마늘 무게의 1에서 2% 무게양으로 골고루 묻히면 더 효과적으로 방제가 가능해집니다. 다음은 씨마늘 파종 요령입니다. 일학 넓이는 120cm 그리고 고랑 넓이는 30에서 40cm를 권장드리는데요. 일항은 좁고 고랑이 넓고 깊게 형성해야 습해 및 각종 토양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제식거리를 줄 간격 20cm, 포기 사이 10cm로 그리고 또 일항을 120cm로 했을 때 소요되는 씨마늘은 약 37,500개에서 40,000개 정도의 씨마늘이 소요가 되고요. 이 제식거리를 드물게 심으면 통 터진 벌마늘이 증가하고요. 또 밀식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숫자는 많지만 마늘통의 중량이 감소돼서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씨마늘을 심는 깊이는 5cm에서 7cm 정도가 적당한데요. 이 깊게 심으시면 발화가 늦고 구비대가 불량해지고요. 반대로 얕게 심으시면 서리 피해가 증가하고 통 터짐, 벌마늘이 증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심을 때 주의사항인데요. 씨마늘을 바르게 심어야 되는데 옆으로 누워서 심거나 아니면 거꾸로 심었을 때 이 마늘의 통의 모양이
기형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품성이 크게 저하되니까요. 마늘을 심을 때 바르게 심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마늘 재배를 위한 준비부터 파종 단계까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올해 마늘 농사 잘 준비하셔서 대풍 농사 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